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5억 불 쏟은 쿠팡, 명품까지 삼키나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경제 뉴스나 이커머스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제 이 뉴스를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쿠팡 명품업체 연결 플랫폼 파페치라는 1위 업체를 인수합니다. 쿠팡이요. 글로벌 1위 업체예요. 물론 명품이라는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작은 카테고리긴 하지만 1위 업체를 인수한 겁니다. 진짜 쿠팡 대단하죠. 국내에서만 대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글로벌 1위 업체까지 인수를 합니다. 제가 쿠팡과 8, 9년 전에 처음 거래할 때만 해도 그 당시 쿠팡은 스타트업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라이징 스타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를 집어삼키고 해외까지, 대만에서도 사업을 벌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 명품 업체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김범석 대표는요, 이 파페치를 인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에 엄청난 기회를 쿠팡이 맞이했다. 쿠팡 무섭습니다. 진짜 쿠팡이 어디까지 나갈지 좀 궁금한데요. 이 쿠팡이 인수한 이 파페치란 업체는요, 1위 명품 거래 플랫폼입니다. 2007년에 포르투갈 출신 이 조세 네브스라는 아저씨가 영국에 설립했는데, 이 사진이 조세 네브스라는 아저씨예요. 이 홈페이지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업체가 이제 이 명품 거래가 사실은 예전엔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명품 거래를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비싼 거가 이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돼? 혹은 가품, 위조품 이슈가 너무 많은데 이게 내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우려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래를 잘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파페치는 이 명품 브랜드들한테 직접 판권을 받아서, 온라인 판권을 받아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신뢰를 얻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래를 점점 키우고 거래액을 키워왔죠. 그래서 2018년도에 뉴욕 증시에까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페치는요, 3대 명품 에루샤라 그래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도 지금 현재 이 파페치에 입점이 해 있어요. 그래서 이 명품도 이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에르메스의 어떤 가방을 산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일반 쿠팡에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아무리 상세 페이지에 정품 보증과 뭐 여러 가지 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비싼 거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가서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실제 보증도 되는 느낌이고 더. 그런데 이 파페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소비자의 인식들을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해온 거죠. 실제 그 명품 브랜드들한테 판권을 받으면서까지요. 제가 국내요, 한국에서 파페치를 한번 들어가 봐서 이 에르메스 브랜드를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가격들을 보십시오. 다 1억이 넘습니다. 가방 4개가 상단에 있는 게 다 1억이 넘는데 1억 6천만 원, 1억 1천만 원, 뭐 1억 4백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1억이 넘는 제품인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감히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파페치는 어쨌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명품 브랜드한테 직접 판권을 받았다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점차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해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파페치가 지금은 쿠팡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한창 잘 나가도 2021년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 2018년도에 상장한 다음에 시가총액이 230억 불이나 됐어요. 약 30조 원이면 지금 쿠팡의 어떤 시가총액이 약 40조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거의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품이란 정말 한정된 카테고리지만 기업 가치가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약 30조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21년을 정점으로 쭉 계속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면서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1불 밑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거래 정지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잘 나가다 보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막 인수를 한 거예요. 업체들 인수를 하고. 그리고 명품 거래 플랫폼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만 하다 보니까 명품 파니까 마진이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직접 명품을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PB 상품을 만들고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돼서 이제 자금난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파페치가 5억 불을 구하지 못하면 부도난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5억 불을 누가 댔냐? 바로 쿠팡이 된 겁니다. 쿠팡이 5억 불을 대면서 이 파페치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죠. 근데 웃긴 건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쿠팡이랑 파페치랑 뭐 연관관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데는 연관관계가 있죠. 근데 조금 명품과 어떤 쿠팡의 사업구조 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쿠팡 주가에도 이게 반영이 되죠.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한다고 딱 한 당일날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요 5% 이상 하락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하고 떨어진 거죠. 아니 쿠팡 입장에서는 나 우리 글로벌 1위 명품 거래업체 파페치 인수해 하는데 시장에서는 쿠팡이 파페치를 무리한 인수 아니야? 혹은 이게 잘 맞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시장에서 어쨌든 반응은 좀 반신반의한 반응 그리고 혹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는 거죠. 쿠팡이 이 명품 거래업체 1위 파페치를 인수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장점으로는 우선 명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단순한데 사실 한국이 여러분들 어떤 나라입니까? 1인당 명품 소비량이 명품 소비액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명품 거래액으로는 한국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7위예요. 세계 7위. 그리고 1인당 명품 거래액은 무려 1위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나라에 쿠팡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를. 그런데 이 파페치를 인수해서 요거를 한국의 좀 명품 경쟁력을 좀 강화하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 쿠팡과 물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 요런 게 좀 장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파페치가요.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배송까지 최대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쿠팡은 당일 배송도 하잖아요. 물론 명품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배송 시스템과 조금 달라야 되겠죠. 좀 비싼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포장도 달라야 되고 배송하는 형태도 조금 달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존 만들어 놓은 쿠팡의 물류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단점은 기존 쿠팡과 완전히 파페치가 다른 사업 구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은 많이 팔고 여러 다수한테 팔고요. 그리고 싸게 팔고 빠른 배송으로 이제 제품을 팔았었는데 파페치는 소수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 빠르게 해주면 좋지만 배송이 좀 느리더라도 정확한 게 중요한 이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쿠팡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르메스나 샤넬 같이 이런 명품 업체가 전년도보다 매출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한테 쿠팡이 아니 니네 전년도보다 우리 파페치에서 지금 팔아가지고 매출 올랐잖아. 수수료 좀 올려야 되겠는데? 혹은 쿠팡이 파페치한테 내년에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 10% 성장하면 에르메스도 매출 10% 성장하면 수수료 성장장려금 2% 내. 20% 성장하면 3% 성장장려금 우리한테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르메스나 샤넬이 쿠팡 싸대기 때리고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사업 구조가 쿠팡과 파페치는 좀 다릅니다. 쿠팡이 기존 판매자한테 해오던 것과 파페치가 명품 브랜드들과 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쿠팡과 어떤 CJ 제일제당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햇반대처. 이 CJ 제일제당도 햇반이나 비비고 같은 진짜 브랜드력이 높은 이런 제품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과 이렇게 싸우고 결별하고 자체적으로 막 어떤 제품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력의 극강인 곳이 어딥니까? 명품이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 브랜드만 들어도 막 여자분들은 설레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브랜드력의 최강인 이런 회사들이 쿠팡이 기존의 판매자한테 해오던 그런 행태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쿠팡도 바보가 아닌 이상 기존 판매자들처럼 대하지 않겠죠. 그런 쿠팡이 원래 판매자들 대하던 것처럼 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쿠팡이 기존 잘해오던 것과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다. 5%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5억 불을 투자하면서 쿠팡 명품까지 삼키나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